노숙자인 줄 알았는데 기관사였다고요? 노숙자와 신입 승무원의 만남. 그날은 몰랐다. 그 만남이 내 인생의 궤도를 바꿀 수도 있다는 것을.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첫 출근 날의 공기는 이상하게 쌀쌀했다. 기차는 늘 따뜻한 공간일 거라 생각했는데 막상 플랫폼에 서 있으니 사람들의 시선이 더 차가웠다. 제복의 단추를 하나하나 잠그며 거울을 보았다. 엷은 화장 아래로 떨리는 입술이 보였다. 승객에게 미소, 불만엔 공감, 위기엔 침착. 입사 교육 때 외우던 문장을 되뇌며 손떨림을 애써 가라앉혔다. 하지만 마음 한켠이 계속 덜컥거렸다. 이 작은 제복이 정말 나를 지켜줄까? 아니면 또다시 누군가의 불만을 향해 맞설 용기를 가져야 할까? 그때였다. 역 구석 벤치에서 낡은 담요를 두른 노인이 보였다. 손에는 종이컵 하나, 그 옆엔 녹슨 가방이 놓여 있었다. 춥겠다. 커피라도 사다 주면 하다가 중얼거리는 목소리가 들릴까봐, 혹시 불편해하실까봐, 괜히 민폐가 될까봐. 그런 수백 가지의 두려움이 한순간에 밀려왔다. 출근길의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고 나는 그냥 그렇게 지나쳤다. 뒷목에 남겨진 따끔함을 외면하며 기차 안으로 들어서자 승객들이 분주히 자리를 잡았다. 첫 근무라 모든 게 낯설었다. 요금 확인, 안내방송, 문의 응대 머릿속이 엉켰고 손가락이 떨렸다. 그때 한 중년 남성이 목소리를 높였다. 이 열차는 왜 이렇게 추워요? 서비스가 이게 뭡니까? 나는 최대한 부드럽게 대답했다. 하지만 내 목소리는 가는 실처럼 끊어질 것만 같았다. 죄송합니다. 바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그 순간 뒤쪽 칸에서 웅성거림이 일었다. 누군가가 쓰러진 것이다. 사람들이 피하듯 물러났다. 혐오와 불안이 섞인 눈빛들, 허름한 옷차림, 손에 굳은 살. 아침에 봤던 그 노인이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아니, 이런 사람을 왜 기차에 태워요? 불쾌하잖아. 누군가의 목소리가 칼처럼 공기를 베었다. 그 말 한마디에 내 가슴도 함께 베인 것 같았다. 나는 그저 그분 곁으로 다가갔다.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본능보다 이 상황을 견디지 못할 것 같은 마음이 더 컸다. 괜찮으세요? 조금 누워 계세요. 노인은 미약하게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 속에 무언가 익숙한 슬픔이 있었다. 괜찮아. 열차는 아직 가야 하잖아. 그 한마디에 마음이 묘하게 흔들렸다. 그 목소리, 어쩌면 잘 알지만 오래 잊고 있던 무언가였다. 오래전 겨울밤 아버지가 내게 이야기를 들려주던 목소리. 출근을 앞두고 창문에 기대어 있던 그의 모습. 추억은 기차 같아. 타지 않으면 지나가 버리지. 그 말에 내가 어리둥절해하던 기억까지. 그 말이 갑자기 머릿속에서 또렷이 울렸다. 승객들은 불평을 늘어놓았다. 나는 그를 역에 연락해 의자에 앉혀두었다. 손이 자꾸 떨렸다. 무언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것 같은 불안감이 가라앉지 않았다. 그가 손에 들고 있던 시계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유리덮개는 금이 가 있었고 시침은 멈춰 있었다. 내가 고개를 숙여 그것을 주었다. 손끝이 닿자 묘하게 따뜻했다. 마치 누군가의 체온이 아직 남아있는 것처럼. 혹시 이거 아버지 시계 아니에요? 목이 마르는 목소리로 물었다. 노인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먼 산을 보는 듯한 눈빛으로 멀리 지나가는 전광판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 눈동자 깊숙한 곳에서 뭔가 일렁거렸다. 눈물인지 아니면 너무 오래 참아온 감정인지. 나는 그 시계를 주머니에 넣었다. 이상하게도 버릴 수가 없었다.
가슴에 남겨진 뜨거운 감각 때문에. 열차 문이 닫히고 기차는 다시 출발했다. 출발합니다. 익숙하게 내뱉은 그 말 뒤에 혼잣말처럼 덧붙였다.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마음의 시간표는 아직 미정이네요. 창밖으로 새벽 햇살이 흘러들었다. 기차는 달리고 내 마음속에선 뭔가 돌고 도는 것 같았다. 마치 멈춘 시침처럼, 마치 미완의 노래처럼, 언젠가 다시 그 노인을 만나게 될 것만 같았다. 그리고 그 만남이 내 인생의 궤도를 바꿀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그날은 몰랐다. 그 시계가 나를 다시 그 겨울로 데려갈 거라는 걸. 그리고 그 겨울이 누군가의 봄이 될 거라는 것도. 하루의 끝은 늘 갑자기 찾아왔다. 방송을 멈추고 나면 내 안에 소음이 들렸다. 오늘은 잘했을까? 조금 더 웃었어야 했나? 왜 그때 저 노인 이야기를 꺼내지 못했을까? 자문과 회한이 서로를 물어뜯었다. 기차는 밤으로 들어가고 나는 퇴근길 플랫폼에 내려섰다. 역 구석에는 여전히 그 노인이 있었다. 낮보다 더 웅크린 어깨 한 겹 더 쌓인 신문지로 바람을 맞고 있었다. 그 모습이 자꾸 마음에 걸렸다. 누군가의 아버지는 이런 모습으로 밤을 견딜까? 나는 잠시 멈춰섰다. 가방 속 종이컵 아침에 마시다 남은 커피가 아직 미지근했다. 그냥 주고 가면 되겠지. 말없이 살짝. 이거 따뜻할 거예요. 목소리가 작게 떨렸다. 그가 놀란 눈으로 나를 보았다. 이런 거 괜찮은데. 저도 괜찮아요. 오늘 좀 춥잖아요. 그의 입꼬리가 천천히 마치 오래도록 사용하지 않은 물건처럼 조심스럽게 올라갔다. 그 미소는 낡은 벤치에 앉은 시간보다 훨씬 더 오래돼 보였다. 마치 수십 년 전부터 그 얼굴에 묻혀 있던 것처럼. 나는 잠깐 옆에 앉았다. 기차 한 대가 지나가며 플랫폼이 흔들렸다. 그 진동이 가슴을 타고 내려왔다. 기차 바람 사이로 커피 향이 흩어졌다. 그 향취가 이상하게 고향 같았다. 이 시계 멈춰 있네요. 이미 알면서도 물었다. 그래. 오래전에 멈췄지. 고치면 다시 움직일 수도 있잖아요. 그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다. 그 동작 속에 깊은 체념이 있었다. 시간은 멈춰 있을 때가 더 고마울 때도 있어.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다. 내 가슴이 따끔거렸다. 그의 손등엔 낡은 상처 자국이 있었다. 기차의 쇠바퀴 자국처럼 오래된 흔적. 손가락으로 그 흉터를 따라가 보고 싶었지만 나는 묻지 않았다. 묻는 순간 무언가 부서질 것 같았다. 따뜻하네요. 단순하게 말했다. 손에 남은 커피의 온기를 느끼며. 그는 웃었다. 그 웃음이 더 뜨거웠다. 그 온기 덕분에 오늘은 덜 춥겠네. 그 말이 이상하게 다정했다. 마치 누군가의 아버지가 길 잃은 딸에게 해주는 말처럼. 혹은 아주 오래 떨어져 있던 두 사람이 우연히 다시 만난 밤에 나눌 수 있는 말처럼. 그날 밤 숙소 창문에 기차 불빛이 스쳤다. 침대 위에 가방을 내려놓자 낡은 시계가 부딪히며 작은 소리를 냈다. 그 유리 위로 조심스레 손을 얹었다. 가느다란 균열 사이로 내 얼굴이 비쳤다. 마치 금이 간 거울 속에 또 다른 나를 보는 듯했다. 시간은 멈춰 있을 때가 더 고마울 때도 있어. 그 말이 자꾸 떠올랐다. 창문 밖으로 또 다른 기차가 지나갔다. 차창에 불이 켜져 있었다. 누군가의 희미한 실루엣이 보였다. 지금도 어딘가로 떠나는 사람이 있겠지. 나는 그렇게 혼잣말을 했다. 목소리가 자꾸 떨렸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옛 노래의 한 구절이 마음에 걸렸다. 돌아올 수 없는 길에도 봄은 온다. 그 노래를 들으며 문득 떠올랐다. 우리 아버지도 그랬다.
출근길마다 기차 소리를 들으며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곤 했다. 지은아, 기차 소리 들릴 때마다 생각해. 언젠가 나도 저 선로 위에서 끝을 맞을지도 몰라. 그때도 누군가 나를 태우고 가겠지. 농담처럼 웃던 사람.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뭔가 깊은 짐이 있었다. 그의 손목에도 시계가 있었다. 금속띠가 헐거워서 자주 손목에서 빠졌다. 이상하게 그 시계가 이 노인의 것과 닮았다. 멈춘 시침, 금간 유리, 닳아버린 가죽줄. 설마 아니겠지. 심장이 요란하게 뛰었다. 세상엔 비슷한 시계가 많으니까. 그건 우연이겠지. 우연이어야 한다. 나는 조심스럽게 시계를 다시 가방에 넣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떨리는 목소리로. 괜한 생각이야. 우연이겠지. 하지만 마음은 가방 속에서 계속 들썩거렸다. 멈춘 시침이 내 심장 소리처럼 뛰는 기분이었다. 불규칙하게, 불안하게.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나는 출근길마다 그 벤치를 바라보았다. 그 노인은 늘 같은 자리에 있었다. 추위에 손을 비비며 기차를 기다리는 듯 앉아 있었다.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그리고 그날 오후엔 이상한 소문이 들려왔다. 예전에 여기서 사고가 있었다네. 기관사가 마지막까지 승객을 구하려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멈춘 것 같았다. 온몸이 얼음장처럼 식었다. 복선처럼 깔린 이야기. 내 머릿속에 잔잔히 물결이 번졌다. 뭔가 엄청난 것을 깨달아야 하는데 그게 뭔지 모를 때의 그 불안감. 그날 밤 나는 다시 역으로 향했다. 서둘러. 거의 달리다시피. 바람은 더 차가웠고 역의 조명은 희미했다. 그는 여전히 벤치에 있었다. 오늘도 추우시죠? 내 목소리는 가까스로 나왔다. 그는 웃었다. 괜찮아. 추워야 봄이 반갑지. 그 짧은 말 한마디에 이상하게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때는 몰랐다. 그 말이 내 인생의 첫 번째 복선이 될 줄은. 누군가의 하루가 끝나는 시간, 또 다른 누군가의 이야기는 그때 시작된다. 기차는 늘 제 시간에 떠나지만 사람의 마음은 늘 조금 늦는다. 기차 안은 유난히 붐볐다. 명절을 앞둔 금요일 아침 승객들의 표정에는 각자의 사정이 실려 있었다. 누군가는 귀향길의 설렘을 품고 있었다. 누군가는 떠나야 하는 쓸쓸함을 안고 있었다. 그리고 누군가는 무언가를 훔치고 가거나 잃어버린 것을 찾아 헤매고 있었다. 나는 평소보다 2배로 바빴다. 승객들의 문의, 잃어버린 짐 서로 자리 다툼, 그리고 그 와중에도 웃어야 하는 일. 몸은 기계처럼 움직였지만 마음은 자꾸 그 벤치로 돌아갔다. 방송으로 안내를 마치려던 순간 앞쪽 칸에서 싸움 소리가 들렸다. 날카로운 목소리들이 충돌했다. 이보세요. 내 자리에 앉으면 어떡합니까? 표를 잘못 봤나 봐요. 죄송합니다. 죄송하단 말 한마디로 끝납니까? 그 소리에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호기심과 혐오가 섞인 눈빛들. 나는 서둘러 달려갔다.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무슨 일이십니까? 2 사람의 사이에서 누군가가 고개를 숙였다. 그 노인이었다. 낡은 점퍼, 구겨진 승차권 한 장. 나는 그걸 보는 순간 숨이 멎었다. 마치 시간이 역행하는 것 같았다. 표를 잘못 끊으셨나 봐요. 그가 미안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 모습이 너무도 안타까웠다. 글씨가 잘 안 보여서 잘이 헷갈렸네.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게 명확해졌다. 이 사람은 단지 어딘가로 가려던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보여지기를 원했던 게 아닐까? 이런 사람들 때문에 기차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옆자리 승객의 말이 유난히 날카롭게 들렸다. 그 순간 내 안에서 뭔가 끌어올랐다.
차마 억누를 수 없는 감정. 분노인지 슬픔인지 아니면 자신에 대한 실망인지. 나는 그냥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말은 명확했다. 제가 이분 자리 다시 안내해 드릴게요. 불편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내 것도 아닌 일인데 왜 자꾸 미안한지. 내가 뭘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픈지. 노인은 말없이 따라왔다. 빈자리에 그를 앉히자 주변의 시선이 물리적인 무게가 되어 느껴졌다. 누군가는 코웃음을 쳤다. 누군가는 혀를 차며 지나갔다. 그 눈빛들이 날 찔렀다. 마치 내가 범죄자라도 되는 것처럼. 마치 친절이 죄악인 것처럼. 왜 이렇게 화가 날까? 왜 이렇게 억울할까? 이 분노는 누구를 향한 걸까? 그들, 아니면 나 자신? 기차가 달리며 창밖 풍경이 뒤로 밀렸다. 도시는 뒤로 사라지고 초록만 남았다. 나는 노인 곁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작게 물었다. 혹시 예전에 기관사셨나요? 그가 놀란 눈빛으로 날 보았다. 그 눈 속에 무언가 깊은 물이 출렁였다. 그걸 어떻게 손에 화상 자국이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시계를 늘 만지시길래요. 저희 아버지도 기관사였거든요. 그의 눈동자가 잠시 흔들렸다. 그 눈빛엔 말로 할 수 없는 감정이 섞여 있었다. 수십 년을 벌어두고 있던 무언가가 순간에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그분 이름이 혹시 김현수 씨인가? 순간 심장이 내려앉았다. 공기가 차가워졌다. 시간이 멈춘 듯했다. 아버지의 이름이었다. 나는 말을 잇지 못했다. 목이 타올라 마치 내가 불타는 것 같았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때 함께 있었어. 그 사고, 그날 내가 옆에 있었지. 기차 소리가 잠시 멈춘 듯했다. 아니, 내 귀가 멈춘 것 같았다. 승객들의 웃음소리, 방송음, 모든 게 멀어졌다. 세상 끝에 남은 건 이 노인의 목소리뿐이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내 아버진 아니, 내 형님이었지. 김현수. 나는 숨을 삼켰다. 눈물이 차올랐다. 네네. 형님이요? 그가 고통스러운 듯 벤치에 등을 기댔다. 나는 내 삼촌이다. 현수의 동생, 김영수. 그의 눈동자가 울렁였다. 깊고 오래된 슬픔이었다. 그때 난 회사의 협박에 겁을 먹고 가족을 떠났어. 형님은 사고에 오명을 썼고 나는 그림자처럼 이 역에 머물렀지. 내가 여기 올 때까지 너를 지켜보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분노가, 슬픔이, 미안함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그를 향한 감정이 아니라 그동안 아무것도 몰랐던 나 자신에게, 그리고 도망쳤던 삼촌에게. 왜 이제 와서 말씀하세요? 왜 아버지가 오해받을 때도 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눈물이 맺혔다. 오해였어. 형님은 마지막까지 승객을 구했어. 하지만 그 사고의 진짜 원인은 회사의 정비 불량이었고 그걸 숨기기 위해 형님에게 책임을 덮어씌웠지. 내가 그걸 알고도 침묵했어. 그 말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꿨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기차의 진동이 내 마음의 떨림과 같았다. 밖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내 울음을 실어 달리고 있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기차는 멈춰도 사람의 죄책감은 멈추지 않아. 가족을 버린 죄는 더더욱. 나는 말없이 그의 옆에 앉았다. 팔꿈치가 살짝 닿았다. 그 작은 접촉만으로도 뭔가 길 잃은 게 조금 돌아오는 기분이 들었다. 그는 내게 미안하다고 했다. 미안하다 정말. 하지만 그 미안함이 아니라 그 용기가 고마웠다. 이제야 이 늦은 시간의 조카 앞에 나타나준 그 용기가. 기차는 달렸다. 차창 밖으로 지나치는 풍경이 눈물로 번졌다.
그 순간 알았다. 이 사람은 내 아버지의 친구이자 내 삼촌이며 그날의 마지막 증인이었다는 걸, 내 아버지를 지켜주던 마지막 손길이었다는 걸.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오면 하는 가방을 열었다. 시계를 꺼내 조심스레 돌렸다. 멈춰있던 시침이 7시 32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시각이었다. 그 시계를 가만히 품에 안았다. 아버지의 손을 안는 것처럼 아버지의 온기를 느끼려고. 이제야 조금 시간이 움직이네요. 삼촌 덕분에. 혼잣말이 몇 번이나 반복되었다. 누군가의 용서는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그날의 분노는 서서히 결의로 바뀌기 시작했다. 혼자가 아니라는 깨달음과 함께 그날 이후 모든 게 다르게 보였다. 기차의 흔들림도 승객의 표정도 심지어 내 목소리마저 달라졌다.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다. 아니면 비로소 나 자신이 된 것 같았다. 아버지의 이야기가 다시 내 안에서 깨어나고 있었다. 기차는 멈춰도 사람의 마음은 계속 달려야 한다. 그 말이 매일 내 귀를 울렸다. 가슴속 어딘가에서 오래 울지 못했던 것들이 울기 시작했다. 나는 그날 밤 아버지가 남긴 사고 보고서를 찾아 읽었다. 손가락이 떨렸다. 누군가의 손이 수정한 흔적, 지워진 기록, 사라진 이름. 아버지의 이름이 여러 곳에서 검게 칠해져 있었다. 진실은 늘 종이 뒤편에 숨어 있었다. 밝혀지기를 기다리며. 다음 날 회사 게시판에 새 공지가 붙었다. 민원 승객 응대 미흡 승무원 김지은 경고 조치. 나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웃음이 나왔다. 그것도 자조적인 웃음이 아니라 무언가 확실해진 웃음이었다. 그날 노인을 도와줬다는 이유로 내가 문제 직원이 된 것이다. 참 쉽네요. 친절이 잘못으로 바뀌는 세상. 내가 혼잣말하자 동료 하나가 다가왔다. 불안한 눈빛으로. 괜히 그런 일에 끼어들었잖아. 그냥 모른 척하지 그랬어. 모른 척하면 마음이 불편해서요. 그는 한숨을 쉬었다. 깊은 체념이 섞인 한숨. 너무 정직하면 오래 못 버텨. 그래도 정직하게는 살 수 있죠. 그 대화 이후로 사람들의 시선은 조금씩 달라졌다. 나를 향한 웃음엔제 또 나섰구나 하는 냉소가 섞여 있었다. 혼자 다른 길을 걷는 기분이었다. 그리운데 외로운. 맞다고 확신하는데 불안한.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게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해방되는 기분이었다. 그날 밤 퇴근길 역 앞에서 다시 삼촌을 만났다. 그는 내 앞에 오래 서 있었다. 마치 뭔가 결심하고 온 것처럼. 미안하다. 내일 내가 들었어. 나 때문에 내가 피해보는구나. 괜찮아요. 언젠가는 이런 일 생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실은 알지 못했다. 정직이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드는 줄. 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이건 내 몫이야. 그는 내게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손가락이 떨렸다. 그날 사고의 보고서. 형님이 마지막 순간 내게 넘겨주려 했던 진짜 원본이야. 나는 숨을 삼켰다. 그 봉투가 마치 보물처럼 무거웠다. 아니, 그것보다 무거웠다. 두 사람의 인생과 한 가족의 비극이 들어있는 무게였다. 이걸 왜 이제 목이 메었다. 겁이 났거든. 그때 말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워줄 거라 믿었지. 근데 아니더라. 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시간은 아무것도 지워주지 않더라. 오직 깊게 할 뿐이야. 내 아버지의 오명을, 내 죄책감을. 그의 눈빛엔 늙은 기관사의 슬픔이 아니라 한 인간의 용기가 있었다. 늦은 용기, 하지만 진심의 용기. 나는 그 봉투를 꼭 쥐었다. 종이 끝자락이 손끝을 베었다. 하지만 그 따끔한 통증이 오히려 선명했다. 마치 살아있다는 증거처럼.
이제 알겠어요. 삼촌. 목소리가 맑아졌다. 뭘? 아버지가 왜 그렇게 기차를 사랑했는지요. 그리고 삼촌이 이 역을 못 떠난 이유도요. 사람을 태우는 일은 그 사람의 시간을 책임지는 거였네요. 삼촌도 절 책임지고 계셨던 거잖아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너도 기차 사람이구나. 네. 이제는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이 가장 큰 대화였다. 그의 눈가가 떨렸다. 지은아, 나 이제 떠날 때가 된 것 같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다. 어디로요? 질문이지만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 내가 멈춰 있던 그 역으로. 이제야 조금 따뜻해졌거든. 그는 그렇게 말하고 벤치에 앉았다. 손에 들린 시계가 작게 틱 소리를 냈다. 오랜만에 움직이는 듯 했다. 그때 역장이 다가왔다. 승무원 김지은, 잠깐 와요. 나는 봉투를 숨겼다. 이분 또 역 주변에 계셨다면서요. 민원 들어왔어요. 나의 목소리는 명확했다. 떨림이 없었다. 이분은 민원이 아니에요. 뭐라고요? 이분은 우리 역의 역사예요. 그리고 제 가족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한 곳으로 모였다. 삼촌은 고개를 들었다. 괜찮아. 나한테 말하지 말고 일이나 해. 하지만 나는 물러서지 않았다.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다. 이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아니요. 오늘은 그냥 이분이 따뜻하게 떠날 수 있게 해주세요. 역장은 잠시 나를 보더니 아무 말 없이 돌아섰다. 그리고 그 순간 플랫폼의 공기가 바뀌었다. 겨울 끝자락에 찬 공기 속에 이상하게 따뜻한 숨결이 섞였다. 그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고맙다. 마지막엔 누군가가 내 이야기를 들어줬네. 나는 그에게 말했다. 목소리가 맑고 차분했다. 이제는 제 차례예요. 제가 대신 달릴게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기차는 계속 달려야지. 내 딸 같은 지은이가.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두려움 없이 열차를 몰았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아버지와 삼촌을 함께 기억했다. 마치 그들이 함께 조종간을 잡고 있는 것처럼. 마치 내가 혼자가 아닌 것처럼. 진심은 온도다. 따뜻함은 전염되고 결국 마음의 시계는 다시 움직인다. 그날 이후 나는 기차를 탈 때마다 마음속으로 묻는다. 지금 내 안의 시간은 몇 시인가요? 시간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다. 오래 멈춰있던 시계가 내 가슴 안에서 천천히 다시 틱, 틱 소리를 냈다. 살아나는 기분이었다. 며칠 동안 나는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다. 그것이 고통은 아니었다. 오히려 상처가 깨끗해지는 기분이었다. 삼촌이 준 봉투 속 보고서를 수십 번 읽고 또 읽었다. 손가락으로 글씨를 따라가며 마치 점자를 읽는 것처럼 거기엔 진실이 담겨 있었다. 기록되지 않은 이름, 지워진 영웅의 흔적. 아버지는 과실 책임자가 아니었다. 사고 순간 그는 승객들을 탈출시키기 위해 손으로 브레이크를 잡고 있었다. 그 화상 자국 삼촌의 손에도 같은 흔적이 남아 있었다. 두 손이 모두 화상으로 된 기관사. 그건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었다. 나는 보고서를 들고 본사로 갔다.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으며. 하지만 다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이 자료를 확인해 주세요. 담당자는 서류를 대충 훑어보다가 말했다. 그의 얼굴엔 권태가 가득했다. 이건 오래된 사건이에요. 지금 다루기엔 무의미합니다. 그 말 한마디가 불을 당겼다. 무의미요? 한 사람의 인생이 지워졌는데 그걸 무의미하다고 하세요? 제 아버지의 인생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서류를 책상 위에 툭 던졌다.
몸 전체를 무시하는 제스처였다. 사고는 마무리됐습니다. 그때 결정은 바꿀 수 없어요. 아버지는 결정을 바꿔달라는 게 아니라 진실을 봐달라고 하신 거예요. 삼촌도 그걸 원하세요. 나는 목소리를 눌렀지만 손끝이 떨렸다. 그는 피식 웃었다. 가장 해로운 웃음이었다. 그땐 다 그렇게들 말했죠. 그 한마디가 온몸을 얼게 했다. 그땐 그렇게들. 사람들이 말하는 과거형의 잔인함. 시간이 모든 걸 덮는다는 착각. 잘못된 결정을 결정이라고 포장하는 사회의 논리. 분노가 용암처럼 솟아올랐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류를 다시 챙겼다. 그럼 제가 직접 알리겠습니다. 이건 제 아버지의 이름을 되찾는 일이니까요. 그리고 삼촌의 용기를 지키는 일이니까요.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눈발이 흩날리듯 마음도 부서질 듯 흔들렸다. 분노도 슬픔도 희망도 함께. 그때 전화가 울렸다. 지은아 나야. 낯익은 목소리. 하지만 이전보다 더 약해진 목소리였다. 삼촌이었다. 지금 여기 와 있어. 조금 봄 냄새가 나서 너 생각났어. 나는 숨을 고르고 말했다. 떨리는 손을 주머니에 깊게 집어넣으며. 곧 갈게요. 플랫폼으로 달려가니 그가 벤치에 앉아 있었다. 손에는 커피 한 잔 그리고 그 낡은 시계. 그 모습이 너무도 편했다. 마치 사진처럼. 따뜻하네요. 그래, 봄이 오고 있잖아. 나는 봉투를 보여주었다. 손이 거의 떨렸다. 이거요. 삼촌이 주신 아버지 보고서 원본. 이제 진실을 세상에 보여드릴 거예요.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뭔가 가두고 있던 것을 놓아주는 제스처였다. 그래야지. 기차가 달리려면 멈춰있던 선로를 다시 닦아야 하거든. 그의 눈빛이 조금 흐려졌다. 힘이 빠지는 것 같았다. 그때 내 아버지가 내 손을 잡았어. 영수야, 이 열차 지은이에게 부끄럽지 않게 끝까지 지켜주세요. 그게 마지막이었어. 내 눈에서 눈물이 터졌다. 목구멍이 막혔다. 모든 게 한 장면으로 보였다. 왜 그 말을 지금까지 목이 메어서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그땐 내 손이 너무 뜨거워서 기억을 잡을 수가 없었거든. 너희 가족을 볼 면목이 없었거든.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손이 흔들렸다. 지은아, 사람의 진심은 결국 들켜. 늦게라도 들키면 그게 구원이지. 기차 한 대가 지나가며 바람이 머리카락을 스쳤다. 그 바람 속에서 아버지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혹은 내 상상일 수도 있지만 그게 무슨 상관이겠는가. 나는 조용히 속삭였다. 아버지, 이제 알겠어요. 삼촌도요. 그 말과 함께 주머니 속 시계가 짹하고 움직였다. 그토록 멈춰있던 초침이 다시 천천히 돌기 시작했다.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다. 하지만 일어났다. 그는 그걸 보고 미소를 지었다. 봐라, 시간은 결국 돌아온다. 그 순간 내 안의 분노가 다 녹아내렸다. 남은 건 따뜻한 결심뿐이었다. 저 내일 공식적으로 보고서 제출할게요. 이제 아버지 이름을 되찾아 드릴 거예요. 삼촌의 죄책감도 덜어드릴게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내 몫은 끝났네. 아니요. 이제야 시작이에요. 플랫폼 위로 기차가 들어왔다. 차가운 철길이 햇빛에 반짝였다. 그는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다. 기차는 늘 제 시간에 떠나지. 네. 하지만 마음의 시간은 기다릴 줄 아네요. 그 말에 그는 아주 천천히 웃었다. 그 웃음 속에 난 평생의 회한과 이제야 찾은 안도의 숨결이 함께 있었다. 진실이란 세상을 바꾸는 힘이 아니라 한 사람의 마음을 살리는 온도였다. 그날 이후
기차의 소리는 조금 더 부드럽게 들렸다. 그날 기차역엔 눈이 내리고 있었다. 겨울이 끝나지 않은 아침 하얀 입김 사이로 봄이 오려는 듯했다. 계절의 경계에서,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나는 본사에 보고서를 제출하고 하루 종일 눈물과 함께 버텼다. 동료들의 따가운 시선 속에서 승객들의 무관심한 얼굴을 보며 퇴근길 습관처럼 역 벤치를 바라봤다. 그 자리에 삼촌이 있었다. 어제보다 훨씬 창백한 얼굴, 작은 미소.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뭔가 다른 게 느껴졌다. 공기가 다르게 느껴졌다. 오늘은 좀 따뜻하네요. 내가 말하자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오늘은 이상하게 마음이 편하네. 그는 손에 시계를 들고 있었다. 시침은 7시 32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정확한 시각. 이제 멈출 때가 된 거지. 그 말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뭔가 극도로 긴장되는 상황이었다. 마치 절벽 끝에 서 있는 것 같았다. 무슨 말이에요? 떨리는 목소리로. 이제 기차가 다 왔잖아. 내 열차. 무슨 소리예요? 아직 그는 미소를 지었다. 더 이상 힘이 드는 미소가 아니라 완전히 내려놓은 미소였다. 지은아, 나 이제 괜찮아. 그 순간 기차의 바람이 크게 불어왔다. 눈이 흩날리며 플랫폼이 흔들렸다. 그의 몸이 천천히 앞으로 기울었다. 손가락의 감각이 돌아왔다. 눈물이 분사처럼 터져 나왔다. 삼촌, 나는 달려가 그를 안았다. 따뜻한 몸을 안았다. 하지만 금세 그 온기가 식어가는 걸 느꼈다. 그는 미약하게 속삭였다. 너 내 아빠랑 닮았어. 그 사람도 마지막까지 웃었거든. 그 말과 함께 그의 숨이 희미해졌다. 안 돼요. 제발. 손끝이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제발. 눈 떠요. 나는 울면서 그의 가슴을 눌렀다. 하나, 둘, 셋. 의료 교육에서 배운 가슴 압박. 하지만 그건 시체를 부르는 주문 같았다. 눈물이 얼굴을 덮었다. 하늘도 울고 있었다. 눈이 더 심하게 내리기 시작했다. 주변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누군가 구급차를 불렀다. 숨 쉬세요. 삼촌. 제바료그의 손목에서 시계가 풀려 떨어졌다. 땅에 닿은 시계가 짧게 짹하고 소리를 냈다. 멈췄던 초침이 마지막 한 번 움직였다.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기차 경적 소리와는 내리는 소리가 겹쳐졌다. 그리고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다. 기차는 멈춰도 사람의 마음은 계속 달려야 한다. 제발 숨 쉬세요. 그의 가슴에서 미약한 숨결이 한 번, 두 번 일렁였다. 하지만 그게 마지막이었다. 나는 그를 안고 울었다. 이제야 용서하신 거예요? 눈물에 목이 메었다. 모든 게 의미 있어 보였다. 동시에 모든 게 의미 없어 보였다. 기차가 역을 지나가며 하얀 눈발이 휘몰아쳤다. 그는 떠났다. 하지만 그가 남긴 따뜻함이 내 손끝에서 아직 식지 않았다. 잠시 후 구급대원이 다가와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심정지임이. 나는 시계를 들었다. 초침이 완전히 멈춰 있었다. 다시금 영구적인 멈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시계는 지금까지 본 그 어떤 시계보다 따뜻했다. 뜨거웠다. 아직도 뛰고 있는 심장처럼. 아버지 그리고 삼촌. 내가 속삭였다. 이제 시간이 멈춰도 괜찮아요. 우리가 다시 이어갈게요. 그 순간 기차 안내방송이 흘러나왔다. 마지막 열차가 들어옵니다. 안전을 위해 뒤로 한 걸음 물러나세요. 나는 천천히 일어났다. 그의 손을 마지막으로 꼭 잡았다. 이제 진짜로 따뜻한 봄이 오겠죠? 눈물 속에서 내 목소리가 떨렸다. 다음 역은 봄입니다. 기차가 플랫폼을 스쳐 지나갔다.
바람이 내 볼을 스쳤다. 차가운 금속 냄새 사이로 커피의 향이 잠깐 스쳤다. 나는 그 냄새를 기억했다. 처음 그에게 커피를 건넸던 그날의 온기. 그 온기가 아직 남아 있었다. 나중에 누군가 물으면 그날의 이야기를 이렇게 말할 거다. 기차는 떠났지만 한 사람의 시간이 다른 사람의 가슴 속에서 계속 달리고 있었다고. 눈이 그치고 봄이 왔다. 긴 겨울이 지나간 자리엔 유난히 따뜻한 햇살이 내리고 있었다. 시간이 정말로 흐르고 있었다. 비록 그렇게 느껴지지 않지만 그날 이후 기차역의 벤치는 한동안 비어 있었다. 매일 아침 그 자리를 지나칠 때마다 나는 삼촌이 남긴 커피 캔 하나를 떠올렸다. 커피는 식었지만 그 향기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다. 마치 그의 손길이 아직도 닿아 있는 것처럼. 사람들은 말했다. 노숙자 한 분이 떠났대요. 하지만 나에게 그는 한 계절을 건너온 시간이었다. 오로지 나만을 위한 교과서였다. 나는 여전히 기차를 몬다. 출발 방송을 하기 전 잠시 눈을 감고 속삭인다. 다음 역은 봄입니다. 그 말 한마디에 가슴이 조금 따뜻해진다. 마치 그가 내 옆에 앉아 있는 것처럼. 며칠 뒤 회사 게시판에 공지가 붙었다. 손이 떨렸다. 과거 기관사 사고 관련 기록 수정. 고 김현수 기관사 명예복권. 나는 그 종이를 한참 바라봤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이번엔 울지 않았다. 오직 감사했다. 모든 게 일을 다한 것 같았다. 모든 영혼이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았다. 그저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진실은 결국 돌아왔다. 역장은 내게 말했다. 너 아버지 닮았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분은 언제나 제 앞에 서 계셨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덧붙였다. 이제야 조금 닮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창밖으로 철길이 이어졌다. 햇살이 차창을 타고 흘렀다. 철길 옆엔 개나리 몇 송이가 피어 있었다. 이상하게도 그 노란 빛이 삼촌의 웃음과 닮아 있었다. 아버지의 웃음과도. 열차는 평소보다 천천히 달렸다. 마치 어딘가를 놓치지 않으려고. 승객들의 웃음소리, 아이의 울음, 창밖의 바람소리까지 전부 부드럽게 들렸다. 마치 악기들이 조화롭게 연주하는 것처럼. 나는 그 순간 알았다. 기차는 단지 사람을 옮기는 게 아니었다. 마음을 데려다주는 길이었구나. 미완의 인생을 이어주는 교량이었구나.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책상 위에 시계를 올려두었다. 멈췄던 시계는 여전히 7시 32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하지만 그 시계는 더 이상 멈춘 시간이 아니었다. 그건 누군가의 마지막 순간을 내 안에 이어놓은 살아있는 시간이었다. 빛나는 유물이 아니라 뛰는 심장이었다. 나는 그 앞에 작게 속삭였다. 잘 다녀오셨어요. 아버지, 삼촌. 창문을 열자 바람이 커튼을 스쳤다. 그 바람 속에서 누군가의 웃음이 들리는 것 같았다. 두 사람의 웃음이. 기차는 늘 제 시간에 떠나지만 마음은 때때로 조금 늦어도 괜찮아. 그 말이 봄바람처럼 내 안에 스며들었다. 봄은 늘 같은 자리로 돌아온다. 그리고 어떤 이별은 그 봄을 더 아름답게 만든다. 그날 이후 나는 매일 아침 기차를 출발시키며 이렇게 말한다. 다음 역은 사랑입니다. 봄이 완전히 돌아왔다. 기차역 광장에는 꽃잎이 흩날렸고 사람들의 발걸음엔 한결 가벼운 리듬이 실려 있었다. 마치 세상이 숨을 쉬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오늘도 새벽 첫 열차를 몰았다. 출발 방송을 끝내고 잠시 객실을 둘러봤다.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조용히 잠들어 있었다. 각자의 여정 속에서 기차는 여전히 달리고 있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이제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부피가 줄어들었고
색깔이 맑아졌다. 다만 무거워졌다. 좋은 무거움으로, 책임의 무거움으로. 도착역 안내를 마치고 플랫폼에 내렸다. 오랜만에 그 벤치 앞으로 걸어갔다. 햇살이 벤치를 비추고 있었다. 아버지와 삼촌이 앉아있던 자리였다. 그 자리에 작은 커피 캔이 하나 놓여 있었다. 누군가 그걸 놓고 간 것 같았다. 혹은 처음부터 있던 것이고 나만 이제 보는 걸 수도 있었다. 텅 비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따뜻한 향이 남아 있었다. 나는 조용히 그 캔을 들어 올렸다. 마치 유물을 다루듯이. 그리고 속삭였다. 잘 다녀오셨어요. 두 분 모두. 바람이 불었다. 꽃잎이 흩날리며 내 어깨에 떨어졌다. 그 순간 마치 누군가 내 곁에 앉아 있는 것 같았다. 두 명이. 오늘도 달렸어요. 당신이 지켜본 그 길 위에서요. 그때 뒤에서 누군가 내게 말을 걸었다. 선배님, 혹시 여기 앉아도 될까요? 돌아보니 신입 승무원 하나가 제복을 여미고 서 있었다. 풋풋한 얼굴. 마치 처음 근무하던 날의 내 모습 같았다. 그 안에 두려움, 희망, 그리고 확신 없음. 앉아요. 따뜻하게 말했다. 여기 참 따뜻하네요. 그렇죠. 여긴 봄이 조금 일찍 와요. 그녀는 벤치 위에 커피캔을 손에 쥐었다. 이거 누가 두고 간 걸까요? 나는 조용히 웃음을 지었다. 그냥 오래된 인연이에요. 두 명의 기차를 좋아하던 사람 하나가 남기고 간 인사겠죠. 그녀가 웃었다. 그 웃음이 내 가슴을 콩닥거리게 했다. 한 사람의 미래가 그렇게 시작되는 건가 싶어. 저 열차 출발 전마다 꼭 인사해야겠어요. 다음 역은 봄이라고.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덧붙였다. 그래요. 그 말 참 예쁘죠? 역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다. 다음 열차가 들어옵니다. 승객 여러분, 안전선 밖으로 물러서 주세요. 새 승무원이 말했다. 그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두려움과 설렘이 섞인 떨림. 출발합니다. 나는 작게 웃으며 답했다. 좋아요. 우리 또 달려봅시다. 기차가 플랫폼을 지나며 바람이 일었다. 커피 캔이 작게 흔들리더니 햇빛에 반짝였다. 그 빛이 내 눈에 닿았다. 그 순간 나는 아주 작게, 그러나 확실히 느꼈다. 누군가가 내 어깨를 살짝 두드린 것 같은 따스한 감촉. 아버지의 손, 삼촌의 손, 그리고 봄의 손길이 함께였다. 기차는 출발했다. 차창 밖으로 다시 오는 봄의 풍경이 흘러갔다. 나는 속삭였다. 다음 역은 사랑입니다. 기차는 여전히 달린다. 시간은 흘러가지만 그 위에 실린 마음들은 멈추지 않는다. 누군가는 떠나고 누군가는 도착한다. 그리고 그 사이 어딘가에서 우리는 서로의 온기가 되어 다시 만난다.